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대학가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 나오면서 비상인데요. 오미크론 특징은 증상이 가볍고 전파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벼운 감기 같다는 남아공 의사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지금 오미크론 환자들 입원 치료 중인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심상치 않습니다. 원장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비상이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왔고,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지역으로 확산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겨울의 상황과 맞물려서 확산세가 좀 심해지지 않을까, 큰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인천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환자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총 11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입원했던 2분은 퇴원을 했습니다. 다 나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격리 해제 기준이 예. 충족이 돼서 퇴원을 한 건데요. 네. 이틀 연속으로 그 PCR 검사에서 균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격리 해제를 해서 퇴원하셨고, 나머지 9분도 현재는 증상이 별로 없는 상태라서 경미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코로나 1호 환자도 치료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작년 1월 19일에 그 우한에서 오신 분이 네. 우리나라 1호 환자였었죠. 네.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왔을 때 원장님, 네. 솔직히 말해서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신종 감염병은 다 무섭습니다. 예. 거기에 저야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지금 위치는 아닌데, 실제로 대응하는 간호사나 의사들 입장은 상당히 두렵죠. 네. 그래서 그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우려되는 지점은 일단은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전파 속도가 기존의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변이도 매우 잘 퍼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보다도 두 배 이상 잘 퍼진다고 하니까, 결국은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위중증 환자도 통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의료 체계 부담 같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됩니다. 다른 코로나 환자분들 상태는 어떤지요? 다른 일반적인 코로나는 그 위중증 환자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고령층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그 사망률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젊은 층에도 이제 아무래도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치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참 걱정입니다. 오미크론 전파력은 높은데 경상은 경미하다. 그래서 조금 그나마 좀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외국에서 독일인가 거기서 어떤 의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의 그 대가라고 하는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신 적이 있어서, 네. 사실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정말 선물이 됐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예. 그 인류를 위협했던 많은 그러니까 바이러스 형태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약화돼서 네. 종식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코로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위험한 변이는 아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사실은 이게 몇 명 안 생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게 몇백 케이스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 중증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하는 거에 비하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죠, 오미크론 변이. 그럼요. 네네. 네.
1719님께서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한테는 무용지물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도 뭐 기존에 나왔던 코로나의 그 처음에 했던 형태에 비해서는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긴다고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오미크론인도 그렇고 어차피 코로나라는 기본적인 바이러스 형태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항체 효과는 있다고 봐야죠.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인천의료원 방문했습니다.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이재명 후보님은 원래 그 성남의료원 설립할 때부터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셨고 네. 또 보건의료 쪽에 원래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특히 공공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그 지원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 앞으로도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 수준을 늘리고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의료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의료진들도 그런 말 듣고 많이 힘을 얻었죠. 그래요? 네네. 싫어하진 않았군요. 네. 원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선 후보니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겨우 한 5천 명 정도 발생한 걸 가지고도 지금 나라가 아주 시끄럽잖아요. 예. 이제 대부분의 외국을 보면 뭐 수만 명씩 발생하고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이러는 걸 보면 얼마나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병상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보건의료의 재난 상황이 이제 우려될 정도면 쉽게 말해서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비는 아주 좀 낮은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진들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또 사무직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필요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뭐 대책이라기보다는 아쉽죠. 그동안 2년이나 벌써 지금 돼서 예. 사실 많이 지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아진 게 없어요. 의료진들 보강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공병상을 늘리는 문제들은 사실은 여전히 뭐 4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참 상당히 아쉽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공공병상을 늘리고 또 공공병원들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들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좀 정책 변환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현재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격려와 지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 네. 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보다도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는 비전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비전 제시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있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격려와 지지도 중요하지만 좀 걸맞는 보수, 돈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뭐 당연히 필요하죠. 네. 앞서 우리나라 병상 수가 세계적으로 많다. 이거는 민간 의료기관 병상 수를 다 포함한 거죠? 그렇습니다. 공공병상 수는 세계에서 가장 적어요. 우리나라가. 전체 병원의 5%밖에 안 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코로나를 보고 있는 공공병원이라고 치면 이제 소위 지역 거점 병원이라고 하는 지방 의료원들인데 네. 전체 병상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사실 1%의 병상으로 지금 거의 80% 이상의 코로나를 지금까지 지켜온 거거든요. 그렇죠. 코로나는 거의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참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세요. 네.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임상 의사로서 일단은 백신이라는 거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백신이라는 거는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은 걸로 이미 밝혀져 있어서 예.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은 좀 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한 가지 사회적 측면은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그 책임을 어떤 제한하는 책임이 아니라 인센티브적인 책임이라고 치면은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막연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 방역 패스라는 것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네. 당연히 임상 의사로서 전 청소년이 백신을 맞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인천의 교회에서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 네. 이거 교회 예배, 이거 찬송가도 불러야 되고 모여야 되고 이거 좀 걱정은 됩니다.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네네. 자, 마지막으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요. 국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팬데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균의 공격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결국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좀 어렵고 힘든 시기긴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끝이 이제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시절을 끝내려는 단결된 노력도 필요하겠고, 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어떤 희망을 준비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공공의료 분야 같은 걸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헛되이 우리 희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작업들을 착실하게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원장님, 끝이 보인다고 해서, 끝이 다가온다고 해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끝이 언제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코로나는 아마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철철이 맞는 독감 같은 것도 보면 과거에는 이런 무서운 병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인류와 더불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같이 이제 그러니까 중증도가 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컨트롤이 가능하면 즉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온다면 아마 크게 무섭지 않게 본인들이 예방만 잘하고 피해 다니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그런 질병이 되는 거를 종식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승현 인천의료원장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